대한민국 국방부는 2031년까지 조기 경보기를 4대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크게 3개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국내 개발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한글로 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2031년까지 총 3조 900억 원을 투자하여 조기 경보기를 4대 추가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스웨덴의 사브, 미국의 보잉과 L3 해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3곳 중 2곳의 업체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잉의 경우에는 한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영어 제안서만 제출했으며, 그리고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시험평가 계획과 신용평가 보고서가 부실한 점이 결격 사유였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가 결격 사유로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평가인데 1차 평가에서도 사부는 핵심 성능 미충족으로 탈락했으며 보잉은 영어 제안서만 제출해서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제안서 평가에도 보잉과 사부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L3 해리스의 수의 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잉과 사부의 문제점과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잉의 경우 사부와 L3 해리스와는 다르게 FMS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추진했습니다. FMS는 미국이 우방국을 지원하는 의미로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군의 기준을 참조하여 가격과 기술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격과 제공할 기술이 정해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제안서는 보잉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할 때에는 보안의 문제와 번역의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잉이 제시한 조기 경보기는 미국 정부가 가격, 제공 기술을 정했고 미국 정부가 이 제안서를 영어로 직접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작성된 제안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 정부는 제안서를 번역해 제출한 적이 없으며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번역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방위산업 부서 중에서 대한민국 방사청만 영어 제안서를 기피한다는 외국 방산업체 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다른 나라의 무기를 제안할 때에는 영어만 쓴다고 합니다. 폴란드, 태국, 이라크의 무기를 팔더라도 해당국의 언어가 아닌 영어로 제작된 제안서만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자국의 언어로 제안서를 제안하지 않았다 해서 탈락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사청의 관계자도 대답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제안서는 대부분이 전문 용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1000에서 2000페이지가 되고 이것을 가뿐하게 남는 제안서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장문의 제안서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영어 능통자가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번역을 하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오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기밀과 외국의 군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대한민국 방사청은 외국에서 방산물품을 수입할 때 한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현재 시험평가와 신용평가 보고서의 부실이 지적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을 사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평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며 이것은 단순 결격 사유가 아니라 무조건 떨어지는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기 경보기도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다른 업체들이 다 떨어져서 한 곳만 남아도 그 한 곳의 기체가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조기 경보기의 추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 역사를 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 보잉의 E-7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중에 공군 측에서 감시 공백의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2대의 조기 경보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소요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2027년까지 조기 경보기를 2대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21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대가 아닌 4대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2027년까지 4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보군들을 살펴보자면 보잉의 E-7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이기 때문에 부품 호환을 위해 영어 제안서와 상관없이 E-7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부는 글로벌 I라는 조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사부 340 AWNC의 후속 기체이며 글로벌 6500 기체에 사부에 LRI 레이더를 올린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2018년도에 공개된 기체입니다. 항속거리는 12,000km로 상대적으로 긴 항속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의 경우 기존의 레이더보다 70% 이상 먼 탐지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좁아서 작전용 콘솔이 적게 들어가며 작전을 수행하는 고도가 다른 기체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사부는 기체가 작기 때문에 작은 공항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부의 조기 경보기는 UAE와 스웨덴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3 헤리스의 경우는 글로벌 6500 기체에 이스라엘의 엘탈 레이더를 장착한 기체로 제시를 했습니다. 4대 중 2대는 기체를 미국 공장에서 개조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보낼 레이더를 장착하고 한국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남은 2대의 경우 국내 항공업체에서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개조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이 순탄치 않게 진행되자 한국형 조기 경보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보잉은 현재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있으며 여객 기체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항공통제기 중 장기 국내 개발 전략 수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뉴스가 2022년 5월경 보도되었습니다. 즉, 조기 경보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체의 경우 에어버스의 A220이나 A320 중 하나를 선택하고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산 관계자들은 이것은 단순 모색일 뿐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체를 기존의 여객기를 수입하더라도 레이더가 기체와 균형되게 설치되어 운영되는지 등 여러 항목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은 2027년까지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를 해외에서 추가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이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개발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